생명모성과 모성의 차이와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저한테 가장 크게 그 영감을 준 분이 저희 어머니이고, 이민 생활 근 40여 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살아가시는 모습 속에서 저것은 모성을 넘는 것이다. 어머니 이런 부분은 분명히 모성이고, 저 부분은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모성보다는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이제 큰 계기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모성으로 저희를 사남매를 키우실 때에 거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크게 부족한 것이 저희 어머니는 일찍이부터 1950년대 직업 여성이셨어요. 교사였어, 동덕여고 교사이셨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저희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경영하셨어요. 그리고 이민 나와서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돼서 어머니가 싹바느질부터 하셨고, 그리고는 장난감 만드는 공장에 가서 그 시간제로 일하는 그런 것도 하셨고, 토론토 캐나다에 가서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도 일을 하셨고,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습, 정말로 꺾어지지 않고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그런 모습에서 정말 그 어려운 우리 자신도 어려운데 그 모습에서 저는 참 배우는 점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희들 사남매들, 특히 이제 그 삼남매, 저하고 언니가 있고 저하고 바로 밑에 동생이 있고, 우리들 안에는 어머니한테서 받지 못한 사랑, 그 잔 애정이라고 할까?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받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아픔으로 간직돼 있었어요. 직장 여성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지 못하신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머니의 모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열심히 사셨고, 어, 더구나 이민 나가서는 그야말로 전사같이 사셨고, 여장군 같이 사셨고, 그런데 그 모습 속에는 이 모성의 어머니보다는 어, 이거를 해내야 해 하면서 사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거기에 큰 부분이 어, 남북의 분단 문제를 극복하는 거, 그러니까 통일운동하는 것에 굉장히 큰 열성을 보이셨고, 그리고 남북의 영세 중립 평화 통일, 그 아버지로부터 어, 물려받은, 이혼으로 물려받은 그러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야 돼.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고통들의 많은 부분들은 분단 때문에 온 거야 하는 거기에 대한 철두철미한 그 음, 음, 암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나를 바쳐야 해 하는 그러한 부분이 크셨어요.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어머니는 수도행, 뭐라 그럴까, 수행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초월하는 거를 일상에 밥 먹듯이 하신 분이에요. 어, 명상하시고 자기의 행동을 항상 다시 점검하시고 어, 그, 어, 더 잘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에서 제가 이제 그 자기 초월이라는 것과 그 보통 모성에서 넘어가는 것을 한 인간, 한 여성 속에서 보아왔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 우리 안에 이제 제 개인으로 말해서 제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과, 그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거요. 결국 나는 생명이고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은 그거는 생명을 품고 키우는 것이다.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가 상처가 있는 것을 그것을 과거로 돌아가 갖고서는 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치유해서 품고 그거를 따뜻한 생명으로서 어, 그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그냥 생명으로 존재함으로 해서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그 생명의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는 어, 내 내가 온전하게 되는 만큼 나한테서 나가는 그 생명의 기운과 빛과 그것이 이 세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그 토론토에서 사실 때 이민 나와서 사실 때 참 그 경제적으로 어, 풍족하게 살지를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도네이션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한 케이스도 빠지지 않고 20불씩 도네이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 어머니의 어, 캐나다에서는 미국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돈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거에 대한 보고하는 그러한 것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기증하고 그러한 거 수입이 얼마였고 어디에 그 자기가 도네이션을 했고 그런 거를 보고 전부 다 보고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어카운턴트, 퍼스널 어카운턴트 계리사한테 가서 해요. 제가 제일 때문에 그 계리사한테 갔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어, 그 어머니는 얼마나 여러 곳에 도네이션을 하셨는지 모른다고. 근데 그분의 그 수입을 보면 참 작은데 그렇게 하셨다고. 그만큼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이죠. 마음이죠. 그런 식으로 해오셨어요. 그래서 어, 그 저희하고 관계에서도 이 과거의 어머니 속에 그 습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전통에서 그 위계 질서에서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 그런 투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 저희는 서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은 어머니들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냥 그 수평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존재들 존재로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가끔가다 그런 그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내가 느끼기에는 간섭같이도 느끼고 또 계속 충고를 잘 되라고 하지만 충고를 하는 식으로 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이거를 알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내가 나서 갖고서 어머니한테 거울을 비춰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지 어머니가 원하는 인간이 될 수 있고 저는 제가 원하는 인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 대 존재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거를 실천을 했어요. 그래갖고서는 우리는 동지가 됐고 그 다음에는 어, 도반이 됐고 그래서 정말로 그 초월적인 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걸 이제 뿌리 영성이라고 저는 불러요. 그 뿌리 영성은 우리 그 대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부성 영성,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석가모니 그분들은 다 남성이고 그분들은 남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은 그 생명모성적인 말씀도 있지만은 여성이 고뇌 속에서 이 여성으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되고 그 모성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생명모성까지 가는 길 그거를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명모성 교육 철학을 정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여성이 정말로 이거다 할 수 있게 가깝게 자기의 문제를 다루는 그리고 길을 보여주는
교육 철학이 있을 때 얼마나 그 도움을 받고 보다 수월하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식을 키우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그 인간적인 모성이 일으키는 문제점들, 그런 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침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생명 모성 교육 철학을 정립하게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 그 생명모성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나와 큰 나, 또는 작은 생명과 큰 생명, 또 큰 생명 나아가서는 뭐 한 생명, 큰 하나의 생명의 그 본질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 내재되어 있는데, 그 이제 작은 나가 이제 큰 나가 가려지고 이제 작은 나로 에고로서 이제 대부분 이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에고를 벗어나서 초월해서 큰 나의 본질인 생명 모성을 이제 발현시켜 나가는 것이 큰 삶이고, 또 한 생명을 키우는 그런 길이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생명 모성 이제 교육 철학도 이렇게 이제 정립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생명 모성을 함양하고 또 발현시켜 나가는 그런 뭐 자기 연습, 훈련 또는 생활 태도,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좋을는지 그 음.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항상 제가 이제 딸이 둘이 있고 손자 손녀 둘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 관계 속에서 어, 그 어느 집에서나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럴 때 어, 제가 유념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 이 적절한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가깝게 가갖고선 짜까닥 붙어갖고서는 그 나의 좋은 뜻을 전해주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좋다 하고 그쪽으로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습성, 그것을 벗는 것이 가장 제가 그동안에 해온 어, 수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나의 의견을 말해주기 전에 들쓴 대로 말해주지 않고 상대가 얘기하는 것을 귀 기울여서 듣고서 어, 그것에 대한 내가 알아들었다는 것을 짤막짤막하게 얘기해주고, 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심정이구나 하는 걸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어, 내 속에서 아픈 거, 그러니까 계속 내적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함께 대화를 하면서도, 또 대화가 끝나고 나서는 물론 그 아들이 딸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내 속에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그 기쁨도 있지만은 아픔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그거에 대한 깨어 있음이 없으면은, 그러면 그 아픔을 가지고 아들 딸들한테 충고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너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안 해? 하는 식의 충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다음에 그쪽에서 짜증내면 내가 짜증내고 이제 그래 갖고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유념하면서 그 실천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마찬가지인데, 가장 힘든 곳, 가장 그 매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내 속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그것이 아픔이거나 화거나 어, 두려움이거나 그럴 때는 그거를 내가 안고 거기에다 생명의 기운, 치유의 기운을 불러넣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어, 굉장히 그 중립적인 말이고, 내가 여기가 치유가 되면 저쪽에 이미 그 기운이 전달이 가는 거를 항상 느껴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 중에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보통은 그 이제 그 에고의 차원에서 소아로서 접하는데, 그것이 이제 대아로 작가닥 전환되는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그냥은 안 넘어가고
그걸 알아차리고 이제 그 생명모성으로 그를 품고 또 사랑을 주는 대상으로 이렇게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순간에 그 뭔가 작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작용이 저는 항상 그 내가 상대의 아픔을 느끼는 만큼 그것을 내가 품고 내 상처를 품고 인식하고 그것이 나의 어릴 때 상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거를 또다기고 그 순간에 모든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자기 초월이.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실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 그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관계에서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아픔이 오면은 그게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 아파갖고 어떨 때는 내가 그냥 그 아픔이 돼버려요. 음, 어, 그러면 그거는 생명모성의 반대. 그러니까 그거는 바이러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쪽의 그 아픔을 내가 감염받아 갖고 내 아픔이 감염돼 갖고 내 가슴이 감염돼 갖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그 빨리 여기에서 이거를 순간적으로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크게 치유가 아니고 순간순간 하면은 참으로 간단하게 쉽게 될 수 있다는 거를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요거 한 것 하나가 결국은 자기 초월이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느낀다는 거, 느낄 수 있다는, 느끼는 이 감성,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특성이고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내려다보고 그러한 영성, 그것이 우리가 아, 그 인간이라는 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유니버설하게 볼 때 바로 그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개체가 아니고 내가 육신을 타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그래서 이렇게 다 느끼는 것을 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인간이 아니죠. 그냥 목석이죠. 근데 아픔을 느끼는 만큼 속상한 만큼 화가 나는 만큼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인간이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안 아플라고 화 안 날라고 속상하지 않은 척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전에는 그랬는데 정말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고 빨리 들어가서 그거를 깊이 느끼고 인정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실천이에요. 그것을 내가 아, 이제 보통 사용하는 것은 손으로 손이에요. 우리는 두 손을 가지고 그 파괴할 수도 있고 감쌀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손을 가지고 초월하는 순간을 그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하는 방법. 첫째로 이제 손을 가지고 제 가슴을 여기다 가슴에다 손을 대고 여기 지금 안 보이죠? 지금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가 배가 아플 때 속상할 때 여기 손이 저절로 가는 게 있잖아요. 여기 가슴에 자기 몸에 그렇게 함으로써 딱 갖다 대면은 따뜻해지는 걸 느끼면서 그 순간에 나의 그 주의가 바뀌어요. 관점이. 그리고는 어, 그 어머니가 옛날에 만져주던 품어주던 그러한 것을 내가 내 자신한테 내 몸에 해주는 그런 식으로 그 순간을 빨리 넘어갈 수가 있어. 그 순간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그거를 실제로 자기 이 속에서 체험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이것을 원해야 돼요. 나는 항상 그것을 하고 싶다. 그래서 초월하고 싶다. 그래서 이 개인적 아픔이 이것이 그냥 속상하고 고통의 이 고해 속에서 헤매는 옛날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인생은 고해다라고 한 것, 저는 그것을 그 너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고해라는 것은 몸이 느끼는 것이지
몸이 있기 때문에 감정들이 몸 전체에 있는 감각들이 느끼는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요. 그것을 내가 감쌀 때 나의 영성으로 나의 깨어 있음으로 그것을 품을 때 나는 그 너머에서 그것을 감싸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나는 벌써 생명모성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순간에서 음, 벗어날 뿐이 아니라 그거를 포용하고 포함하고 이 큰 우주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게 돼요. 이거는 자기가 실천을 하면 할수록 이게 사실이라는 거, 정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내가 내 개인이 아니고 그냥 모성 어머니가 아니고 특별히 뭐를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내 자리야. 이게 나의 품성이야. 이게 뭐 나의 본성이야 하는 거를 그 순간 아프면 아플수록 더 많이 느끼는 거죠. 그거를 자기가 해내고 나면은 그 순간에 그 다음에는 상대방한테 특히 이제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한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느끼게 된 이 아픔, 그 고통, 그것을 내가 그 사람한테 탁구 공 치듯이 그냥 탁 쳐서 저쪽으로 넘겨버리지 않고 그것을 받아갖고서 내가 품고서는 이건 지금 이렇게 아픈 거구나.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한 뭐 1분 지나고 2분 지나면은 그게 녹아요. 녹으면서 거기에서 큰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을 가지고 두 손을 마음속으로 보통 하죠. 어, 상대한테 축복의 기원으로.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되면 그거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냥 전체일 뿐이지. 그리고 이 방법을 저는 항상 사용하는데 밖에 나가서 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뭐지? homeless people 그 뭐죠? 노숙자, 다리 그 장애인 노숙자, 정말 불쌍하고 추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럴 때 그 옆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고개를 돌릴 수 있고 한데 그것에 그냥 마음속으로 손을 어떨 때는 정말로 저 옆으로 내린 저의 손을 그쪽으로 이렇게 향하기만 해도 그리고 축복합니다. 생명을 보냅니다. 사랑을 보냅니다. 그거 하나만 하고 지나가도 얼마나 거기에 그 에너지 장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천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그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미국이 그 북에다 하는 자세, 중국하고 미국이 하는 정말 꼴 보기 싫고 정말 이거는 어,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는 그냥 미약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런 뉴스를 접할 때 그냥 저의 손을 마음속으로 어떨 때는 실제로 저의 손을 제가 저기 컴퓨터나 제 핸폰에서 뉴스를 볼 때 어, 어, 저기에서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손을 가지고 그거를 그 생명 모성의 기운 그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그 마음 그거를 보내는 거죠. 네,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어, 그 감사드리고요. 저도 해볼 수 있겠다 싶고 그러면 우리 손이 신성한 손이고 사랑의 손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모성의 손인데 이 손을 통해서 우리 생명모성의 기운 또 그런 뭐 마음 파동 그것이 나를 향해서 또 상대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이 손을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또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네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잊지 않고 바깥에 그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나 그런 사람이나 어떤 그 에너지를 만났을 때 거기에 그냥 휩쓸리거나 어찌 물들지 않고 내 안에 생명모성의 빛으로 또 생명모성의 파동으로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는 그것을 손을 통해서 한다. 아주 멋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것은 어, 봐주기 힘든 것은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외면을 하게 돼요. 음, 어, 그 외면하는 것을 그 순간에 그보다 훨씬 넓은 그 사랑의 장으로 이렇게 그 변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좋은데요. 그런 이제 그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행하고 또 생명모성의 빛이 또 아주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 발현되는 거는 그 사람마다의 본인이 이제 그 자기 현재 이제 수준만큼일 것 같아. 약한 빛일 수도 있고 강렬한 빛일 수도 있고 그 빛을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또 강렬한 파동으로 이렇게 그걸로 나를 채우고 또 상대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런 수행이나 명상이나 수련을 생활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명모성과 명상 또는 수행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은. 그런데 그 생명모성은 어, 이제 제가 남성들이 그거를 해도 결국 같은 결과가 올 것 같은데 그냥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누워서 명상을 하거나 걸어서 명상을 하거나 할 때 그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제가 이제 아바타 코스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느끼고 그것이 정말 제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에다가 축복의 기운을 그 축복의 기운이라는 것이 좀 말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품을 수 있는 것, 그 어떤 분한테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확 한국말로 그걸 정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배려, 친절함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그 실행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생명모성이라는 것을 만트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명상을 만트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체적으로 이 생명모성이라는 거는 그 말 자체 그것이 이 진동을 일으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 입으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생각에다 그거를 탁 떠오르든지 또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한 말을 입 밖으로 내거나 머리에다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미 내 속에서 나가는 그 자세가 그 생명모성의 자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명상은 그냥 모든 것이 뉴트럴한 거. 생명모성은 좀 더 키우는 것, 품고 키우는 것. 예. 수행은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생명모성은 행동, 활동,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 그 얘기를 할 때는 어머니들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꾸만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집안 식구들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계속 해야 돼요. 그거는 수행이 아니죠. 명상이 아니죠. 이거는 실천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 생명모성을 스스로 이제 자각하고 발견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가이드가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모성 아카데미를 앞으로 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명모성에 를 품고 있다. 그 생명모성으로 살아감이 그게 본인의 행복과 세상의 평화에 기여한다.
뭐 이런 이제 것이 가능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교육의 필요성이 대단히 있죠. 그래서 저는 참으로 일찍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러한 꿈을 꿨어요. 이러한 거를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이 생명모성이라는 것을 정립을 머릿속에서 제 의식 속에서 그리고 글 속에서 정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아카데미를 제 마음속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생명모성 연구소라고 하면서 계속 글로 쓰고 그다음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식의 도움이 필요해요. 가장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 서로 품고 생명을 키워주는 그 마음, 자세. 그 그러한 것을 하다 보면은 어, 이것은 그냥 살아있는 아카데미고 항시 움직이고 있는 아카데미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의 힘으로 어디다가 사무실을 차리고 아카데미를 연다 하는 그러한 것은 어, 제가 너무나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한테는 그런 기회는 제가 포착을 하지 않았어요. 이 아카데미는 이런 뜻을 가지게 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걸 차려보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세워지리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생명모성이 어떻게 보면 인류가 추구했던 동서고금의 많은 그 이상들 또 이념들이 이 시대에 축약이 돼서 이 시대에 아주 알맞은 꼭 필요한 그런 하나의 사상이고 정신이고 뭐 실천 방안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생명모성 연구소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동참하셔서 더 발전하고 또 생명모성 아카데미도 실제로 널리 이제 펼쳐져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뭐 본성 또는 참나를 발견하는 길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트랜스퍼스널한 보다 큰 나로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데 또 기여하는 그런 날이 이제 앞으로 쭉 펼쳐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벌써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넘어서 그 한류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이 인류가 환호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게 펼쳐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제 나름대로 볼 때는 그것의 핵심이 생명모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예, 그, 연예계로서 BTS들이 하는 그 내용들, 얘기하는 내용들, 그런 그 영화의 그 대장금이든지 겨울의 연가든지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어, 그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거다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하면은 그것이 어, 음, 더 조금이라도 더 지금도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펼쳐져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실 한국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부조리적인 너무나도 슬픈 아픈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 앞에서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죠. 많은 사람들은 그다음에 그것이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욕하고 싸우는데 에너지를 많이 퍼붓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생명모성 교육 철학도 그거를 이제 기업 정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방법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품고 키워야지. 그러니까 속상할 때 내가 거기서 따그닥 붙어 있으면 내가 거기에 피해자고 화나고 싸우는 사람이 돼요. 근데 거기서 내 마음속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가지고
그거를 품으려는 생각을 먼저 하고 거기다 내가 그 생명의 기운을 불러넣는 그것을 순간적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쳐다보면은 내가 거기에 대하는 태도, 던지고 싶은 말 한마디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생명모성이라고 크게 써서 제 방에 일단 붙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그 말 자체에 어떤 그 에너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슴에 제가 손을 써서 붙여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어디요? 아, 그래요? 예, 보이나요? 아, 보입니다. 예. 아유, 좋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이미. 그리고 뭐 양손을 가슴에 보통 뭐 손을 가슴에 대고 반성해라, 성찰해라 하는데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었네요. 그 양손을 가슴에 대고 스스로 내면에 그 밝고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그리고 그 밝고 따뜻한 기운을 제 나름대로 또 바깥을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생명모성을 전달하는 그런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상세한 말씀을 여쭙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김만화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